안녕하세요. IT 눈공 김부장입니다. 제가 지난 영상에서 재테크 관련한 이야기를 간단하게 한 적이 있습니다. 이렇게 영상을 만든 적이 있는데요. 그리고 이제 좀 자세한 내용들은 제가 재테크 뭐 전문 유튜버가 아니기 때문에 유튜브에서 찾아서 보세요 그랬는데 어떤 분께서 뭐 좀 봤는데 유튜브 봤는데 감을 못 잡겠다. 좀 더 감을 잡도록 해주면 좋겠다라는 댓글이 있어서 그 부분 좀 더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추가 설명 정도 되겠네요.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제가 지난 시간에 그 영상에서 ISA 연금저축 퇴직연금을 들면 좋겠다 뭐 이런 이야기를 드렸습니다. 그래서 이 이야기 좀 해볼게요. 이런 거죠. 우리가 시스템 개발하잖아요. IT니까 IT가 시스템 개발을 하는데 개발하고 나몰라라 하는 건 없잖아요. 개발하고 이게 잘 운영되도록 시스템 운영 유지 보수 하잖아요. 마찬가지입니다. 저는 근로소득이 있다면 우리가 월급을 받는다면 돈 벌어놓고 나몰라라 하는 사람은 없잖아요. 그 돈 벌어놓고 어떻게 사용할지에 대해서 고민을 해야 되는데 그 고민이 저는 약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. 우리 뭐 IT만 해당하는 건 아니겠지만 뭐 제가 IT를 바라보고 있으니까요. 그래서 우리 IT 하시는 분들이 근로소득을 잘 운영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고요. 자, 제 생각은 이렇습니다. 이게 제 생각입니다. 순전히 개인적인 생각인데 집이 있냐 없냐를 따져볼게요. 집이 있다, 없다. 그래서 여기서부터 봐야겠네요. 집이 없으면 ISA에 한 7, 80% 음, 돈을 그러니까 근로소득을 집어넣는 게 좋을 것 같고요. 물론 자기 쓸 돈 쓰고 이제 저축할 돈에서 7, 80%를 말하는 겁니다. 그리고 연금 저축 한 2, 30% 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. 나 집이 있다. 그러면 뭐 돈을 뭐 급여가 다 다르겠지만 가지고 있는 급여에 따라서 연금 저축과 IRP 뭐 900, 900 넣는 게 뭐 가장 좋죠. 뭐 1800인데요. 이게 1800 이상 들어가지도 않습니다. 맥시멈이 1800입니다. 물론 1800을 1년에 저축하는 게 뭐 어려울 수도 있죠. 하지만 어떻든지 팩트가 그렇습니다. 연금 저축 들고 IRP 이렇게 드는 게 좋고요. 나머지 ISA에 저축하는 게 제일 좋겠다라는 생각입니다. 그러면 왜 저는 ISA, 연금 저축, 뭐 IRP를 이야기하냐, 이 세 개를 이야기하냐? 세금입니다. 결국은 세금. 우리가 저축을 하잖아요. 은행에 저축을 하든 뭐 주식을 해도 마찬가지입니다. 우리 국내 주식은 비과세긴 하지만 또 주식에서 배당 받잖아요. 그 배당을 받는다든지 이런 부분은 다 세금을 냅니다. 모든 건 세금입니다. 그런데 정부에서 합법적으로 세금에 대해서 혜택을 주는 게 이 세 가지입니다. 연금저축, IRP, ISA. 그래서 이 부분을 유튜브에서 찾아서 공부를 하시는 게 좋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. 그러니까 여러분께서 우리가 돈을 받아서 월급을 받아서 은행에 넣든 증권사에 넣든 전부 다 세금 떼갑니다. 그렇죠? 뭐 세금 떼가도 수익률만 좋으면 괜찮겠죠. 하지만 그 세금이 15.4% 정도 돼요. 왜 우리가 근로소득에서 이익 그러니까 은행에 돈을 넣어서 이자율이 있잖아요. 뭐 3%짜리 이자가 있었다. 그러면 3%에서 15.4를 떼고 줍니다. 그 세금들을 떼게 되기 때문에 그 세금을 안 떼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. 15.4면 작은 돈이 아니니까요. 그리고 가장 핵심이 연금저축입니다. 연금저축이 제가 볼 때는 우리나라에 있는 세제 혜택을 준다든지 뭐 있는 것 중에는 연금저축이 최강입니다. 연금저축 최강. 예. 연금저축과 IRP가 있는데 뭐 좀 동일한 겁니다. 근데 연금저축으로 봐서 이야기를 해보면 연금저축은 비과세 효과도 있고요. 거기에 연말정산할 때 세액공제까지 해줍니다. 이 세액공제 금액이 얼마냐? 대략적으로 뭐 구분이 있습니다. 이게 급여에 따라서 구별은 있는데 한 100만 원 정도의 세액공제를 해줍니다. 그러니까 내가 연말정산했는데 마이너스로 100만 원 뱉어냈다. 그러면 연금저축에다가 900만 원, 물론 연금저축에 900이 들어가지 않습니다. 이게 원래는 연금저축이 한 600, IRP에 300 넣어서 900이 될 거예요. 요즘은 예전에는 한도가 좀 작았는데 요즘은 한도가 커졌거든요. 아니면 IRP만 900을 넣어도 되고. 그러니까 이런 사실들은 사실 제가 뭐 여기서 간단히 이야기한다고 이해되지 않습니다. 꼭 유튜브나 뭐 문서를 보시고 찾으면 되는데요. 일단 연금저축 IRP에 이렇게 좀 넣었다 합쳐서 900인데 넣었다 하면은 세액공제를 해줍니다. 거의 100만 원 돈을 세액공제를 해주니까 어마어마한 거죠. 예, 어마어마하고 거기에
여기에서 이익이 나는 어떤 금액들, 뭐 저축을 했던, 뭐 은행에 돈을 넣었던 어떤 돈이든 전부 다 과세 이연을 해줍니다. 그러니까 비과세라고 표현을 하는데 이제 과세 이연이 맞겠죠. 그래서 과세 이연을 해주는 장점이 있습니다. 물론 연금저축 IRP에 넣어서 뭐 은행 저축이 있냐 이런 걸 따지는 것도 되게 이제 공부를 해야 되는 건데요. 결론적으로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그겁니다. 급여를 타서 근로소득이 있는데 뭐 집이 나는 없이 살 거다. 그러면 이쪽을 보시면 되고요. 저는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 대부분은 돈을 벌면 집을 얻으려고 하잖아요. 그러니까 집이 없어 나 집을 사야겠다. 그러면 ISA에 일단 넣어서 저축을 하는 게 제일 좋습니다. ISA는 3년까지는 넣어야 되는 거고요. 3년 이후에 해지가 가능합니다. 아, 그러면 ISA가 좋은데 왜 연금저축 IRP 넣으라고 그러냐? 연금저축 IRP가 아까 말한 대로 세액경제 혜택이 있고요. 과세 이연이 있고, 그 다음에 우리 40대 후반이라고 제가 써놨기 때문에, 노후 보장에는 연금저축 IRP가 최강입니다. 뭐 ISA도 좋죠. 그런데 연금저축과 IRP는 왜 최강이냐? 제 생각은 그래요. 55세 이후에 연금 수령이 가능합니다. 이 이야기는 55세 이전에는 연금저축과 IRP에 돈을 넣은 거를 찾기가 어려워요. 어렵다는 겁니다. 못 찾지 않아요. 그리고 원금 손실도 없습니다. 사실 찾아도. 그런데 세제 혜택 같은 거를 다 뱉어놔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큰 돈이 될 수 있죠. 그래서 연금저축과 IRP는 강제 저축하는 겁니다. 내 노후를 위해서 강제 저축. 이게 크다고 저는 보는 거예요. 왜? 못 찾게 만들었으니까. 내가 쓰고 싶어도 못 쓰는 겁니다. 뭐 차를 사고 싶다. 내가 지금 차를 바꾸고 싶다. 연금저축에서 빼고 싶다. 안 되는 겁니다. 뭐 뺄 수도 있겠지만 너무 이게 혜택을 받은 것들을 뱉어내는 게 너무 크기 때문에 강제로 내 생활을 좀 잡아준다고 해야 될까요? 저는 그래서 연금저축과 IRP가 굉장히 좀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. ISA, 저는 그럼 가지고 있냐? 예, 다 가지고 있습니다. 그러면 여기 한 가지 더가 있어요. 뭐냐면 ISA 연금저축 퇴직연금이 이렇게 좋으면 당장 은행 가야겠다. 네, 맞습니다. 은행 가시면 돼요. 은행 가서 하면 되는데 이 연금저축 ISA 퇴직연금이 은행에 있고요. 증권사에 있습니다. 두 개 중에 하나를 선택하시는 거예요. 은행에 가져갈까? 증권사에 가져갈까? 근데 이렇게 구분이 되죠. 나는 원금 보장 반드시 필요하고 나는 야 주식이나 이런 거는 무서워서 못해. 난 재테크고 뭐고 몰라. 나는 은행에 그 작게 작게 막 3%, 2% 오르는 나는 그거 그 정도면 돼. 그러면 뭐 은행 가시면 됩니다. 은행 가서 예금 적금 들고 뭐 또 연금저축 보험일 거예요. 제가 정확히는 모르는데 은행에 왜냐면 저는 은행에 안 들었기 때문입니다. 은행에 안 들어서 그렇게 하는데 어떻든지 나는 그래도 주식이나 이런 건 무서워서 못 하겠다. 난 증권사에 글자만 봐도 무섭다. 그러면 은행에 가시면 되고요. 은행에 다 만들 수 있습니다. 이 세 가지를. 그런데 나는 리스크는 있지만 재테크 좀 해야겠다. 이런 분들은 어, 증권사에 가시면 됩니다. 그래서 아무거나 만들면 됩니다. 나 주식하는 증권 있든지 가시면은요 미래에셋 삼성증권 나무 있죠. 뭐 그런 데 가시면 딱 들어가자마자 나오는 게 뭐냐면 ISA 연금저축 퇴직연금 계좌를 만드는 패키지 같은 게 나와요. 이게 얼마나 유행이면 아예 패키지로 나옵니다. 들어가면 ISA 연금저축 퇴직연금 계좌 만들기. 이 한 번에 세 개를 다 만드는 거거든요. 그만큼 요즘 핫한 겁니다. 요즘 핫한 것도 아니죠. 사실 뭐 1, 2년 전에도 핫했고 그런데 지금도 가장 핫한 겁니다. 그래서 저는 이 영상을 보시는 저희 IT 하시는 분들이 IT 개발에만 힘쓰고 그러시면 뭐 좋죠. 그것도 좋죠. 뭐 개발에 힘쓰는 게 나쁜 건 아니죠. 그런데 이거와 똑같아요. 나는 시스템 개발만 하고 운영 개발은 안 해. 운영 보수는 안 할 거야. 아이고 그 뭐 돈 벌었으면 됐지. 이 돈 그냥 은행에 넣어놓으면 됐지. 뭘 더 신경 쓰냐. 그거는 시스템 개발한 후에 나는 그냥 대충 돌아만 가면 돼 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. 저희가 시스템 개발하고 SM을 한다든지 운영을 하게 되면 운영에도 최선을 다해서 더 좋아지게 만들어야 되잖아요. 똑같은 개념입니다. 월급 받아서 대략 은행에 넣고 나는 그냥 뭐 됐어.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. 꼭 공부해 보시기를 저는 권하는 겁니다. 그 왜 권하냐? 뭐 단순합니다. 여기 은행 예금 이런 데 가면 뭐 3% 정도 되잖아요. 요즘 뭐 금리가 얼마인지 모르겠는데 3%, 3.3% 그러는데 이쪽에 있는 증권사에서 만들어서 주식 투자라든지 뭐 이런 걸 하는 걸 요즘 어, 가장 많이 나오는 게 뭐 ETF 주식 뭐 이런 것들을 보면은요.
미래는 모릅니다. 미래는 뭐 그게 폭락을 할지는 모르겠어요. 근데 지금까지 몇십 년간 흘러온 그 주식의 흐름을 보면은 대략적으로 연간 뭐 한 10% 이상은 나온 것 같아요, 솔직히. 최근으로 보면은 10% 이상도 나왔죠. 그래서 저는 공부를 하라는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. 그럼 어디에 들까요? 뭐, IT 눈공님, 어디에 들까요? 저 그 얘기 하는 게 아니고요. 공부하시라는 거예요. 재테크도 공부해야 된다. 그래서 유튜브 좀 공부를 하시면 되고, 그럼 저한테 또 그렇게 물어볼 수도 있겠네요. 뭐, 어디 유튜브를 보면 좋을까요? 그래서 그것까지 제가 말씀드릴게요. 뭐 제가 아는 사이트가 몇 개 없어요. 그래서 저는 박보미 TV라는 분의 그 영상을 많이 봅니다. 뭐 많이 봤던 것 같아요. 지금도 뭐 가끔 보고 여기 보니까 이렇게 박보미 TV 이렇게 있는데 여기에 뭐 이, 이 연금저축? 연금저축 이런 데 치면은 잘 나와요. 연금저축해서 뭐, 어, 많이 나옵니다. 어디서 봤는데, 연금저축 ISA, 이런 거 있네. 연금저축 할까? IRP 할까? 뭐 이런 내용들이 굉장히 설명이 잘 돼 있으니까요. 물론 여기 아니고 다른 데 가셔도 돼요. 뭐 유튜브 많으니까 자기가 원하는 데 가시면 되니까 꼭 공부해 보시기를 제가 추천드릴게요. 그래서 ISA 연금저축 퇴직연금 없다면 사회초년생들은 최소한 ISA 연금저축 정도 드시고요. 사회초년생들. 그래서 연금저축이 어떤 거다는 그냥 맛 정도만 보시고 IS를 드는 게 좋을 것 같고요. 그리고 나는 집도 있고 이제는 돈을 모아야 된다. 내 노후를 준비해야 된다. 그러면 연금저축 IRP, ISA를 다 드시는 게 좋습니다. 다 들어서 꽉꽉 채우는 게 좋아요. 왜 꽉꽉 채우라는 이야기를 하냐? 한도가 있어요. 왜 한도가 있냐? 나라에서 혜택을 주는 건데 풀로 줄 수가 없잖아요. 그래서 혜택을 한도를 정한 겁니다. 그러니까 나라에서 한도를 정해서 혜택을 주는 건데 안 할 이유가 없잖아요. 연금저축 IRP 합쳐서 1800. 예, 다 채우면 좋습니다. ISA가 2000이죠, 지금. 2000만 원인데, 다 채우기는 힘들겠네요. 전부 다 해서 뭐, 급여가 그렇게 다들 그렇게 받을 수는 없으니까. 하지만 이쪽을 꼭 공부하셔서 여러분들이, 나름, 근로소득이 잘 운영되도록 여러분들이, 음, 공부하셔서 각자의 생활이 더 윤택해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이 영상을 만들었습니다.